지금 현재 기준은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완벽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자락이 돼야 되고, 그 수익을 못 내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수익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수익 범위를 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내용들을 다 설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익 진짜 제대로 내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셔야 된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정의원님들도 방송을 들어오셔야 되는데 방송 참여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서 전부 장중에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 잡아가시고 유료가 아니더라도 꼭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유튜브에 좋아요 한 번씩 올려주시고, 그리고 카톡방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카톡방에 뭐 좋아요, 엄지척, 고맙습니다, 뭐 하트 이런 거 하나씩은 달아주셔야죠. 자, 봅니다. 지금 뭐 미국장이나 이런 쪽 다 좋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한 전략의 교육을 다 잡아드렸어요. CPI, PPI, 그죠? 이런 내용들을 뭐 설명드리면 뭐합니까? 윤정두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학자 아니다, 호재다. 호재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거다. 굉장히 좋다. 얘기 다 했어요. 어제 거 시황 전략 부분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 들으셔야 돼요. 어제 거의 시황 전략 부분을 지금 뭐 생각난 김에 어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방송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전략 자료 부분들을 동영상을 꼭 참조하셔서 윤정두가 이야기한 진짜 CPI, PPI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느냐? 진짜 호재라고 볼 수 있느냐? 호재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진짜 잘 염두에 두시고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전략 공지사항에 사실상은 그 동영상들이 다 있어요. 공지사항에. 그래서 시황에 대한 그 해석 부분이 공지사항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능동적이시지 않은 거죠. 아유 귀찮아, 그걸 언제 다 듣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은 CPI, PPI에 대한 교육 내용 17일자 전일 야간 거까지 해서 싹 다 올려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16일자 거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시황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각 채팅방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방금 이렇게 해서 하도 이제 광고쟁이들이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지훈이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긍정적 시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공지사항 이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안내도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휴마시스도 있고, 휴마시스 이건 좀 더 진행을 해드릴 거고, LG화학도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뭐 에코프로, 뭐 금양, SK 하이닉스, SM 뭐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CPI, PPI에 대한 해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중에서 16일자가 굉장히 중요시 잘 돼 있어요. 16일자. 16일자 1시간 아마 분홍 색깔이 유가가 얼마큼 올랐느냐의 기준이고요. 1시간 이게 유가 설명까지 다 해서 공급자에 의한 그 부분까지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게 1시간 7분짜리 시황이에요. 이런 거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황 부분을 다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기준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같이 한번 봅시다. 파일 저장을 하고, 지금 어제는 어제대로 2차 전지에서 뭐 초대박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오늘은 오늘대로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가장 간단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에서 여기서 간단한 것만 하면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종목 많이 들어갈 겁니다. 종목. 비금속 광물의 기준 있죠? 이 비금속 광물. 이 비금속 광물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1700조 원대 할 거예요. 그 1700조 원대에서 대략적으로 1.2% 정도가 비금속 광물이에요.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그 1.2% 비중에서, 그러니까 1700조의 1.1%면 얼마가 되겠어요? 20조 원 좀 넘어 21조라고 칩시다. 21조 정도가 비금속 광물이란 말이에요. 21조. 근데 이 21조의 시가총액에서 그게 1.17%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1조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 13조 원대. 그럼 60%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즉 비금속 광물은 그냥 2차 전지의 흐름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전체 업종에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철강 금속. 야, 이건 대단하더라고. 우리 안 갖고 있어, 철강 금속. 근데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시장 대비 강한 쪽은 이렇게뿐이 없어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결론적으로 철강 금속도 한번 봅시다. 지금 오늘 한번 그걸 제대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보고 싶은데,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돼서 철강 금속의 시가총액 비중이 혹시 작아졌나요? 2.79니까 작지 않네요. 작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금속 광물이 1.17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22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은 1750조인데 1.2. 왜 그러냐면은 이 비금속 광물에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이 비금속 광물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4조까지 넘겼네요. 오늘 7% 올라오면서. 그죠? 어제 13조 넘겼었는데 14조.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 비중이 월등해진 거죠. 1.2%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얼마? 21조 3천억. 그 중에 14조. 14조. 그럼 얼마야? 거의 뭐 70%가 포스코 케미칼. 그럼 결론은 비금속 광물은 2차 전지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면 뭐가 제일 셌어요? 비금속 광물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누구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시가총액 14조짜리에서 저런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수익을 낼 수 있어야만 휴마시스 같은 장중 상한가 종목, 그 종목군들을 아주 보합에서부터 상한가까지 싹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오늘 기준은 방산 쪽도 움직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일단은 뭐 LG화학이죠. 시가총액 오늘 한 방에 5위로 되돌려놨고, 한 방에 5위로 6%, 7% 수준의 초강세.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시가총액 9조짜리예요. 이 하나솔루션 1억 9천 100만 주짜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1억 9천 100만 주. 그래서 지금 매집 비율이 10%가 넘어요. 2천만 주 이상 매집을 했어요. 6, 7, 8, 9, 10 5달 동안에. 5달 만에
10% 작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9조 원대 종목을 8천억 원의 매집을 통해서 8천억 원대 매집을 통해서 10% 이상 매집이 됐다. 그 종목이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없이 46,000원대에 흘러가고 있다가 한 방에 51,900원까지 끌어올렸죠. 마감동 효과에 추가적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에서 뭐 그거에 대한 염려가 없었어요. 우려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 14주까지 올라온 뭐 장중 8%의 강세 흐름의 종목,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장중에 뭐 3에서 5%의 초강세 흐름, 뭐 코스모 신소지 코스모학도 오늘 뭐 2차전 좀 그나마 강도 있게 얘는 4%까지 움직였다가 쭉 미끄러졌다가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장중에 4%대까지 고점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 좀 차익 실현을 기준을 일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못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못 잡아드린 상태에서 아쉽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못 잡아드린 상태에서 아쉽게도 쭉 미끄러졌죠. 쭉 미끄러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4%대에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하여간의 결론은 되돌리면서 우리는 14만 500원에 편입 그리고 종가는 15만 4천원. 자, 14만 500원에 편입 그리고 얼마? 15만 3천원 종가. 오늘 뭐 초대박이야. 이 시가총액 다 보시면은요, 금양이 5,800만 주, 주식수가 800만 주 늘었어요. 얘가 이제 시가총액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었고, 지금 뭐 1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2,500만 주짜리 종목 15만 3천원이니까, 에코프로도 지금 3조 6천억 정도. 현대로템이 1억 900만 주짜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수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윤정두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주식수도 모르고 시가총액도 모르면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1억 9,100만 주짜리 시가총액 10조를 넘겼었고요. 성일하이텍 시가총액 2조를 넘겼었고 코스모화학 3,500만 주 시가총액 1조를 넘겼었고 지금은 좀 밀려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7만 원 넘기면서 3천만 주 그러니까 2조를 넘겼던 종목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4조를 넘긴 그런 기준을 설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7,750만 주 기준에서 지금 14조 원을 넘겨놨고요. 7천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70조를 넘겼던 종목이에요. 지금 40조 초반. 한국항공우주 9,700만 주 매집이 12%돼 있습니다. 주력 기준과 수익 종목을 적절하게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의 990% 수익이다. 이거는 다 구라지. 뭐가 거짓말이냐면 방송 보면 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10분의 1이면 얼마야? 90%의 수익이죠. 그리고 그것도 구라다. 왜? 금양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없어요. 비중을 높게 가져갔다? 그거는 한 방에 패가 망신합니다. 한 방에. 그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낮은 뭐 수익률이 34%다라고 하면 계좌가 34% 수익 나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인데? 7월부터예요. 하반기. 그러면 윤정두네 VVIP 회원님들은 34%의 계좌 수익 나 있습니다. 아니 지금 VVIP 회원님들도 방송 보고 계시는데 뻥칠 수 있나요? 거짓말 못하죠. 나 있습니다. 수익이.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오늘 뭐 하루의 기준인데 뭐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수익이 분명히 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LG화학에서 주력에서 수익이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오는 포트에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포트폴리오에는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편입 기준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 기준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오늘 LG화학의 초강세와 포스코 케미칼의 초강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초강세 그런 부분들의 흐름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이제 라이브 창에 그 올려놨던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그 내용을 쭉 보여드리겠는데 오늘 뭐 9시 58분 기준에서 9시 58분인가요? 하여간에 위메이드에 대한 서로들의 의견 교환. 예쁜 공대님, 압박님 변동성이 커서 좀 놓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압박님은 오히려 편입하셔서 예쁜 공대님은 편입하셔서 10% 수준의 수익을 또 오늘 스스로 위메이드에서 만들어 놓는 그 기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복귀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박인 게 이제 휴마시스죠. 휴마시스 13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 14일 날 복귀 교육 해드리고 14일 날 정규장에서 상한가 그리고 15일 날 기준에서 뭐 15일은 이제 뭐 토요일이고 16일 월요일 날 기준에서 잠시 쉬어갔다가 17일 오늘 기준에 변동성이 나왔죠. 그래서 편입 기준 대비해서는 10% 이상 등락 나오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 2% 그러고 나서 재편입 17,900원까지 밀리고 돌렸을 때 18,300원의 재편입 18,300원의 재편입 23,300원 상한가 찍습니다. 5,000원이 올라간 거예요. 18,300원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주력주 수익주에서의 흐름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루하루에 대박 났어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쟁이고, 보시면은 분명하게 실적주와 그리고 정책주를 놓고 봐야 된다. 시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황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전체 현금화해서 쉬셔야 된다. 그게 가장 옳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시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경제 동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간다. 이거는 아까 올려드린 어제 저녁 그리고 일요일 저녁 특히 일요일 저녁 내용 그거 필히 들으세요. 그거 들으시면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력주 IT 자동차 화학 이게 실적주라니까요. 그 실적주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정책주는 미국의 큰 그림의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미국의 정책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의 부분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오늘 뭐 OCI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OCI와 하나솔루션 병행하다가 하나솔루션만을 집중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우리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그리고 세비캠, 금양, 성일하이텍,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은 예전에도 LG화학,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중에서 SDI는 IT로 분류를 잡고 IT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를 기준으로 잡고 그러니까 삼성, SDI는 우리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LG화학 위주로만 그리고 나머지 에코프로 BM에서는 에코프로 기준에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 있어요. 그거는 VVIP 회원방에 오시면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2차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렸고 방사는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걸 다 들여다보고 매매를 했어요. 지금은요 세 개 다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개별 매매 그럼 두 개의 압축은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렇게 설정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의 계좌 수익이 날 수 있었냐 그 34%는 뭐예요? 이 기준의 34%라는 거예요. 요 종목군들 중에 7월달 이후에 교육하고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저 정도는 다 수익이 나 있어야 돼. 뭐 에코프로는 뭐 전량차익 실현을 3번을 하고 재편입을 한 거잖아요. 결론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주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겪어보셨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뒤돌아보니 공모주들 프리미엄 붙어있던 거 크래프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의약품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또 시젠, 신풍제약 고점 대비 최소 60에서 80% 밀려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적이 검증이 안 돼요. 성장성만이 부각이 됩니다. 여전히 성장성만 부각되는 종목은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 얘가 주가가 빠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LG화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빠져서 좋을 건 없어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까지 강해진 이유, 7월 바닥 찍고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MSCI 지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그쪽에 편입 비중이 보호회수 물량이 풀렸잖아요. 7월 말에. 그렇게 되면서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서 그 비중만큼 이제 더 채워야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채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반기, 분기가 아닌 반기 더 많은 비중이에요. 그때 이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대략 한 4,440조 정도 한답니다. 시가총액이 올라와서. 그때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그 자금이 마감동 효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액티브 쪽에서 미리 편입을 해놨다가 11월 이제 그 편입 기준에서의 설정일 마감 동시효과 기준에 패시브 자금에 다 넘겨요. 그 수급 요인 때문에 유통 물량이 없죠. LG화학이 82.84%,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엄청나게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들어온 것만큼의 시가총액 비중만큼의 편입, 이런 것 때문에 유통 물량이 없어서의 흐름이에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을 합산하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양지사 같은 경우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유통 물량 10%뿐이 없는데 거기서 5%를 뭐 슈퍼개미가 샀다 해가지고, 결론은 그러한 종목에 견주어서 뭐 부럽지 않아요. 유통 물량 없어요, 둘 다. 뭐 그리고 대형주도 사실 유통 물량 없어요. LG화학도 유통 물량 개인들이 한 6%뿐이 안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이런 종목군들은 제한적인 유통 물량 때문에 일단은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서 이렇게 눌려있는 이 종목군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들어 올려져서 쭉쭉쭉 올라가야 돼요. 뭔 소리냐면은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내년에 올해만큼 유지를 해요. 경기가 어렵다며. 경기가 어렵더라도 현대차의 지금 현재 실적은 판매 대수는 일부 줄었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마진 사양의 자동차, 그리고 거기에 환율까지 겹쳐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두 번째로 많은 업체예요.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2위입니다. 내년 전망치의 기준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대비 5배. LG에너지솔루션은 성장성이, 왜 성장성이 있는데? 얘는 배터리 2차 전지, 얘는 전기차 없나?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2위까지, 뭐 100조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LG화학 70조를 넘겼던 종목이에요. 물적 분할 이슈 터지고 리콜 사태까지 터지고, 그러고 나서 10월 이후에 2020년 10월 말 저점 찍고 11월 1일 날 60만 원 살짝 이탈된 이후에 105만 원을 찍은 종목입니다. 105만 원을. 달달달달 외워요. 이 종목군들의 스토리는 윤종두가 달달달달 외워. 그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사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 주력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매일매일 쇠뇌가 돼서 그 주력주들을 이제는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불과 9월 중순 9월 말에 피눈물 나고 이런 장 처음 겪어봤어요. 엉엉엉 울고, 그러다가 시장 조금 안정화되니까 나 원금 회복 좀 시켜주세요. 조금만 회복돼도 나는 시장에서 이탈할 거예요. 그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은 어떤 종목이든 다 반등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한 방에 LG화학처럼 6%씩 시원하게 한 방에 그냥 8%씩 포스코케미칼처럼 시가총액 19위짜리가 그냥 한 방에 하이닉스처럼 5%씩 그냥 쭉쭉쭉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지. 개뿔이나 반등 나오다 또 밀려 떨어지는 네이버 카카오를, 그 프리미엄을 지금도 들여다보실 겁니까? 얘네들의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 정도인데 그럼 이걸 갖고 계시거나 이걸 관심 있는 분들은 원래 뭐 이래요. 플랫폼 사업이 이래요. PER이 높아요. 아주 천재났어.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막 60% 70% 깨져 있습니까? 살아남을 거는 뭐다? 무조건 실적주의 기준이다. 어금니 앙당 물고 이러한 장에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가 됐잖아요. 왜? 이 종목군들을 갖고 있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이런 내용들. 응? 지난달 말일, 그러니까 3분기 전체를 통틀어서 시장은 마이너스 7.59였어요. 6월 말 대비. 6월 말 7월 저점 있죠? 그때 저점하고 지금의 저점은 질이 달라요. 이번에 저점이 조금 더 밀려 떨어졌지만 밀려 떨어져 내려올 만한 이유는 개뿔 단 하나도 없었어. 뭐 CPI가 뭐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그 내용 자세히 보시려면 올려드린 동영상 보시라고. 공지사항에 있는 CPI, PPI 그 전략 부분 일요일자를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윤종두가 악을 쓰고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호재라기보다는 악을 쓰고 대바닥이고 엄청나게 강한 시장에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지표는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렇게 해서 보실 때 우리나라 기준은 미국보다 좀 더 빠졌어요. 6월 말 7월 초 저점 대비 더 빠져 있는데 하여간에 7.59% 빠졌거든요.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손가락질했죠. 반도체 업황 정점이다. 끝났다. 다 팔아라. 지금 장에 왜 이런 걸 사냐. 그럼 뭘 사려는 거야? 사료주 살까? 사료주? 6월 말 7월 달처럼 사료주 사? 5월 달처럼 뭐 우크라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또 하면서 시가총액 600억짜리 한 탑 사고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그런 애들 사고 앉아 있을까? 거기서 수익 나셨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수익 났어? 지금 이자에 깡통 차고 있잖아요. 시퍼렇게. 근데 이 종목군들은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느낄 수 있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섣부른 공포감에 하이닉스? 야, 개뿔. 초전박살 났을 텐데. 야, 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그 얘기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이닉스가 없는 거거든.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웃음을 참질 못하는 거야. 너무 좋아. 윤종도 얘기 듣고 하이닉스 알았더니 너무 좋아. 나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 야, 시장 7% 빠졌는데 내 거 8%뿐이 안 빠졌어? 야, 옆집 보니까 작살났대, 박살났대. 무슨, 야, 8월 고점 대비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40%, 43%, 45% 빠졌대. 야, 나는 이거 선방했는데? 어차피 시장 돌린다고 나는 시장에 있으니까, 야, 이거 시장 조금만 돌리면 얘 끝내주겠는데? 야, LG와, 야, 플러스가 나 있어? 끝내주겠는데? 야, 현대차 이제 사상체대 치니까 조금만 견뎌보자. 응?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나, 둘, 셋. 하반기의 수익이 이렇습니다. 하반기의 수익이. 그 마이너스 8%대 흐르면서 시장 낙폭이 얼마? 3.54로 7%에서 3.54로 요만큼 4% 돌려놨는데 4% 돌려놨어. 10월 달에만 시장 4%대 상승이에요. 하이닉스는요. 저점 대비해서 얼마? 18%. 월말 종가 대비해서 얼마? 14%. 6월 말 이후에 하반기 전체적으로 얼마? 5%. 시장 대비 한 10% 강한 거죠. 그러니까. LG와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얼마? 시장 대비 뭐 시장 7% 밀려 있을 때 3% 플러스인데 18% 올라와 있죠. 2차 전지 뭐 물적 분할이 악재야? 35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 악재라는 얘기 처음 들어봐요. 호재지 그게 어떻게 악재나? 악을 쓰고 방송에서 호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악재래. 악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아니 악재인데 왜 외국인이 안 팔아? 악재인데 어떻게 50% 가까이 갖고 있는 외국인 지분이 안 나오냐고. 오늘 LG화학 볼 거예요 좀 이따. 근데 너무 깊게 얘기할 수는 없어. 목이 아파. LG화학 좀 이따 링크 또 올려드릴 거예요. 1시간짜리 이런 거. 구독 알람 신청하시라고. 왜 동영상 구독 알람 신청을 안 해요? 지금 동영상 구독 알람 신청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못 잡아가? 장 중에 다 올려드리고 장 끝나고 올려드리고 VVIP 회원님들이 용인해 주니까
몰래 몰래 여러분들께 공짜로 올려드리는데 결국은 이 계좌가 지금 부럽죠. 6월 말 대비해서 하반기에 계좌 수익이 얘 1대1대1 비중으로 해봐요. 그럼 얘 전부 플러스해서 3으로 나눠줘봐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5.58%가 나와. 고점 기준에서 잘 팔았다? 그럼 19.85% 수익이 나와. 이거를 55에서 80% 비중으로 포트 비중으로 나누면 정산하면은 3에서 15%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를 편입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정책주죠. 얘기했잖아요. 뭐 사료주고 뭐 개뿔 걔네들은 아닌 거야. 걔네가 무슨 어디 정책에 대한 수혜예요? 아니죠. 시가총액 소형주죠. 안 돼. 하나솔루션 주식수 몇 주 외우시라니까. 외우기 싫으면 윤정두한테 세경을 주고 머슴을 부려요. 윤정두가 알아서 공부해서 매매 사인 다 잡아드리니까 1억 9,100만 주짜리에 2천만 주가 매집이 됐다고요. 5월 20일 이후에 6, 7, 8, 9, 10 다섯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 금액 8천억 원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률 11% 수준, 시가총액 10조 원에 달하는 현대로템 마찬가지, 에코프로 마찬가지. 이 종목군들의 수익이 이렇단 말이죠.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 마이너스 3%인데 종가 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주고 이런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 극대형주에서 현대로템 1억 900만 주짜리잖아요. 1억 1000만 주라고 잡고 그럼 얼마? 2조 7천억? 그냥 3조 훌쩍 넘겼던 종목이고 에코프로 2500만 주짜리에 14만 5,300원이야. 종가가 14만 5,300원. 아까 제가 15만 3천 원이라 잘못 얘기했는데 14만 5,300원. 그럼 시가총액 얼마? 3조 6천원 훌쩍 넘기죠. 그런 종목에서 이 수익이 나와 있어야 돼. 그러면 또 그런다? 야, 잘난 체하지 말고 내일 당장 올릴 종목 줘. 이런 데서 수익을 나야 오늘처럼 휴마시스에서 보합에서 상한가를 또 먹어. 장중에 뭐 5% 10% 수익을 먹더니 보합에서 또 수익을 내. 상한가.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2위. 이런 데서 수익을 내야. 아, 선생님, 그러니까 얘처럼 100% 올릴 종목을 줘봐요. 주시면 저 행복하겠어요. 이게 노출되어 있는 종목이 그거예요. 얘네들 합산해가지고 수익이 일으킨데 이거 보시기 어렵잖아. 그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보셔. 그러면 이게 HTS에서 그냥 평균 단가를 6월 말 종가를 넣은 거예요. 6월 말 종가. 그렇게 해서 매입 수량하고 매입 금액이 나오죠. 그럼 20%, 20%, 60%를 이렇게 주력주로. 그리고 나머지 40%를 얘네로. 그럼 또 따진다? 야, 100%다 주식하라는 나쁜 놈이 어딨어? 그럼 아니, 그러면 이거를 100의 기준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현금 20% 빼놓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이런 비중으로 채우시면 되잖아. 아, 별걸 다 따지려고 그래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군들이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솔직히 좀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빌빌대고 있지만 이건 뭐 하루 이틀에 돌릴 수 있는 등락 범위율이죠. 이건 걱정 안 해요.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해서 25% 수익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마이너스인데도. 아까 그래서 34% 수익이냐 했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3% 대비해서 25%니까 거의 뭐 30% 이상. 그리고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 3번 재편입. 현대로템도 전량차익 실현했고 재편입. 이런 기준이잖아요. 응?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종목 주세요. 이런 종목. 응? 이제 스타트할 거. 이제 스타트할 거 9월 말에도 똑같이 드렸다고. 어제도 똑같이 드렸다고. 어제 기준에서 계좌 수익이 2.5%였어요. 어제 종가 기준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냐면은 시장 지금 상황이면은 월말까지 최소 5% 계좌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면 그러면 10% 이상 계좌 수익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는요 막연하게 이걸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2차 전지도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코스모신소재 이 세 종목을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매매 사인을 줘요. 근데 코스모신소재는 아직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은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다만 벤치마킹할 계좌의 기준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3분기에 에코프로가 15%였다면 지금 4.6%로 편입 기준에서 대신에 SM을 10%를 넣어놨다는 거. 그리고 주력주의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이 60%가 아닌 55%로 좀 줄였다는 거. 근데 지금 만약에 현대차의 기준이 이렇게 눌려 있단 말이죠. 근데 내일 뭐 어떤 이슈 때문에 또 눌린다면은 심사숙고를 할 거예요. 주력주 비중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과감하게 시장 지수를 지금 초반에 견인한 IT가 잠시 주춤거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를 일부 정리를 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를 일부 정리해서 현대차든 내일 실적 발표하는 LG화학이든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주춤거리면 안 옮기죠. 응? 옮길 때에는 평가 금액 기준으로 만약에 전량 정리했으면 이 금액을 바탕으로 재편입의 기준을 잡아야 손익압이 훼손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우리는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했어요. 마감 종가에. 그러면 에코프로도 여차하면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2차 전지 부분에 펀드멘털이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추세가 지속되니까 들여다보고 비중을 채우고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삐끗하면 에코프로 전량 차익 실현 3번 했던 것처럼 4번째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할 거예요. 그때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갖고 갈 거냐? 차익 실현하고 수익 종목에서 과도하게 밀려있는 한국항공우주를 편입할 거냐.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비중 조절을 못 하잖아요. 욕심꾸러기들 아주. 한 방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휴마시스 1%만 사세요. 그럼 이거 다 팔아갖고 휴마시스 산 다음에 자랑은 못하고 입 틀어막고 야 1%는 개뿔. 야 나 50% 써갖고 오늘 30% 수익 났다. 그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 방에 무너지는 거라고. 어디서 종목을 희한한 걸 발굴해 오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 기준을 잘 잡아서 드리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비중 잡아 드리는 거. 어제 분명히 계좌가 2% 수익이었다면은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얘네들 비중대로만 그대로만 갖다 꽂아 놓으셔도 돼요. 과금 안 해도 돼요. 윤정두한테. 그러면 윤정두네보다 조금 수익이 덜 나겠지만 그래도 혼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요. 윤정두네는요. 차익 실현할 때 하고 재편할 때 하겠죠. 이번에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그렇게 가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솔루션이 있고 나도 한국항공우주가 있어. 나도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날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고점 저점을 놓치니까. 또 안타깝게도 9월 8일 날 가입하신 분 계셨다 그랬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9월 8일 이후에 카카오 네이버가 30%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시장을 떠나졌으니까 오픈해 드릴게요. 10억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VVIP 오는 거지. 10억 자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4종목을 갖고 계셨어요. 비중은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뭐 4분의 1씩 갖고 계셨겠죠. 조금 더 많은 게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전량 매도. 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20% 비중. 그리고 전량 매도에서 LG화학과 현대차를 사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 85%가 주식 비중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면 20 그럼 60% 사시고 15% 가지고 수익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혹은 85%를 100을 기준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근데 9월 8일 날 네이버 카카오가 8월부터 폭락이 연출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그때만 팔았어도 추가 30% 그러니까 25%씩 갖고 계셨다면 두 종목 합쳐서 50%고 30%면은 얼마요? 15% 계좌 손실 1억 5천 손실은 막었겠죠. 근데 그걸 못 하시잖아. 가입하시고 첫날 뭐 똑같네요. 뭐 대형주 똑같고 뭐 그렇게 해서 첫날 나 안 할래요.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전략 매도 하시라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더니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건 카카오 네이버가 안 되겠거든. 그래 나 다시 들을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또 전략 매도라고 그러니까 기가 찬 거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전략 매도라고. 딴 데 가면은 아예 반등 나올 거야. 이 엄한 소리 나오고 대형주인데요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한국전력 시가총액 99년도에 1위였다고. 지금 20위 안에도 없어요. 결국은 다시 듣겠다 하시고 또 이틀 만에 패닉. 왜냐면 그때가 9월 26일인가 그래요. 카카오 네이버가 그때부터 하루에 8%씩 빠지는 날입니다. 하루에. 만약에 9월 8일 날 LG화학 현대차로 그렇게 비중을 갖고 하고 얘네로 똑같이 채워놨다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계좌 수익이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응?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좌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께서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신데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환불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시장을 접겠다. 종목 다 팔고 네 종목 다 팔고 접겠다. 잘하셨다 그랬어요. 박수 쳐드리고 시장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고요. 굳이 주식에서 돈 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체 포트에서의 기준이라면 모를까? 혹은 매매가 원활해져서 윤정도와 함께 하신다면 모를까? 혹은 윤정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이걸 포트라고 이렇게 주면 뭐라 할 거야? 야 이게 포트야? 야 환불해줘. 이거 확 그냥 야 슈마시스죠? 이럴 거 아니냐고. 혹은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원금 회복을 저걸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몇 차례 얘기해요. 지금 하반기에 25% 벌써 수익이면은 연말까지 이 계좌 수익은 연말까지 이거 안 움직이고 냅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30% 40% 나와. 그럼 연 단위로 하면은 거의 70% 100% 수익인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슈마시스 상한가 한번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런 분들은 꼭 미수, 신용, 스탁론을 쓰세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출당해버리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포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시장이 초전박살나도 지금 같은 장에서 껄껄껄 웃으면서 으하하하 웃으면서 야 하반기 수익은 25%니까 그렇다고 쳐도 야 시장 4% 올랐는데 5% 올라놓고 비싼 돈 받아먹어가면서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 근데 여러분들 계좌는 100에 97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 100에 97 정도가 시장 수익률은커녕 마이너스 계좌일 거예요. 지금 플러스 계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윤정도 방송을 듣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플러스인데 왜 들어? 쏘고기 사드시고 계시겠지. 예? 안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손실이 나 있으시니까 들으시는 거죠. 그럼 계좌 검사해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보다 월등히 훌륭하죠. 왜? 우리나라의 유료 전문가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여유 자금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25년 동안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저보다 오래된 사람 없다 그랬죠.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 자기 계좌 다 깨먹고 자기 계좌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리딩을 한다고 그러면 그 방에 전체 자산이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1000명이면은 1000만 원씩만 해도 1000명이면 얼마에 100억이에요. 1억씩 하면 1000억이야. 1000억에 대해서 그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 사이즈를 읽어야 되는데 종목 주는 거 봐봐. 한탐 600억짜리를 줘. 그 정신 나간 애 하나 또 있잖아요. 어떤 거 줘요? 스펙을 줘, 스펙을.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아이고. 또 그걸 못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 어찌됐건 계좌가 마이너스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대형주를 원래 하셨던 분들인데 누군가의 꼬심에 의해서 중소형주를 하죠. 그게 무료로 들은 방송이든 유료로 들은 방송이든 내가 잘 갖고 있는 하이닉스를 깨부시고 이걸 사라는 거야.
왜? 그러면 지금 장에 대형주는 다 죽어요 라고 정신 나간 애들이지. 대형주는요 언제든지 시장 대비 강세입니다. 덜 빠지고 더 오르고. 대형주가. 중형주 소형주는요 개뿔 다 죽는 거예요. 저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갖고 이겨내겠다? 못 이깁니다.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고 이겨내십시오. 대형주는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는데 이 제도가 바뀌어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이거는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분류가 없어요. 유가증권 시장만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위까지가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301위부터가 소형주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부터 해서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전기전자 업종이 38% 이상인데 19개 업종이 있어요. 이렇게 19개 업종이. 그중에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띠는 업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없어요. 시장이 지금 얼마예요? 2015년 대비해서는 13%, 마이너스 4.8%, 2.98%. 윤정도가 기억할 테니까 그냥 13, 5, 3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2015년 기준에 13% 이상 오른 거는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뒷부분에 있는 의약품, 13% 이상 오른 거는 의약품, 그리고 운수장, 통신 뭐 SK텔레콤 이거 매매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은 시장 대비해서 19개 업종군 중에서 시장 대비 강한 건 4개 업종. 그 중에서 비금속 광물은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2%, 시가총액 비중이 1.22%. 거기에 포스코 케미칼 한 종목이 70% 비중. 얘는 의미가 없어요. 업종으로서.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하고 의약품하고 통신. 근데 통신 할 거예요? 아니지. 그럼 의약품하고 전기전자. 근데 의약품은 어때요? 지금 프리미엄이 깨져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2015년 종가 대비해서는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는 거예요. 왜 2015년이냐? 2006년 6월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시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드디어 진행이 된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죠. 2022년 올해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6월 30일 대비해서 시장은 마이너스 5%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5%보다 낙폭이 조금 덜 한 쪽은 있어요. 근데 빨간불이 나온 거는요. 철강,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은 뭐다? 2차 전지.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가 우리처럼 25%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못 내지. 왜? 여러분들은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럭저럭 편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또 잡아낼 수 있다고? 코스모 신소재처럼 압박님처럼 8월 달에 신고가 찍을 때 차익 실현했다가 재편입해서 9월 달 신고가 찍을 때 차익 실현했다가 이번에 또 재편입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압박님이 4년인가 저랑 계셨어요? 응? 좀 이따 시간이 되면 그 계좌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까? 뭐 보셔야지 뭐 눈으로 보셔야지 뭘 응? 이게 있나는 모르겠어 지금. 응? 그걸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고점과 저점을 못 잡는다. 사는 건 잘 산다. 아니 사는 건 잘 사는데 이걸 파는 걸 못 팔아서 나 그냥 힘겨워 죽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죠. 아빵님 계좌 한번 찾아보자고. 아빵님 지금 오늘 저녁에 안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아빵님 계좌인가? 이건 전체 계좌고. 아빵님 계좌 나와봐라 오바. 아빵님 계좌 나와봐라 오바. 아빵님 계좌 나와봐라 오바. 그 전과에 있으려나? 요즘 원고가 많으니까 고객분들 그 수익 계좌 정리해놓은 부분을 가끔씩 이렇게 넣어놓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8회차, 9회차에 없구나. 그러면 8회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놓친다면서요. 근데 그 수익을 내는 걸 보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업종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케빈님 이것도 전체가 모여 있구나. 아니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케빈님 전체 모여 있는 계좌.
꼭 보셔야 돼요. 응?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스스로가 매매해서 스스로가 고점 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독립하신 분들이 무지 많고, 그렇게 해서 독립만 하신 게 아니라 전문가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게 압박링 계장 같아요, 전부. 오케이. 이게 8회차죠? 결론적으로 8회차 이쪽도 끄집어내놔야겠다. 잠시만요. 좀 이따 보여드려야 되니까. 9회차에서 8회차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압박님 있다. 압박님 계좌 보시면은 잘 보세요. OCI 오늘 폭등이 나왔지만은 조정도 무지하게 기뻤단 말이에요. 작년 9월 28일 날 OCI 대형주죠. 응? 시가총액 2조가 넘는 2조 원 전후 맞닿다 하는 그 OCI 1600만 원 11% 수익 9월 28일 날 차익 실현. 재편입 올해 6월 28일 날 또 차익 실현. 자, 두 번째. 금양 8월 4일이면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100% 이상 올라옵니다. 그죠? 금양 12% 차익 실현 8월 4일에. 그리고 8월 4일에 12% 차익 실현 이후에 금양이 또 있는데 뒤에 금양이 또 있는데 13일 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13일이니까 여기 있을 텐데 잠깐 갖고 와야지. 13일에 금양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압박님이 나 상한가 수익 났어요. 뭐 상한가 수익 났어요. 이렇게 있을 텐데. 미래나노텍 여기 있죠. 금양 10월 13일 갖고 와야지. 묶어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금양의 수익까지 8월 4일 날 뭐 냅뒀더니 200% 300% 가더라. 그건 안 돼. 그건 패가망신합니다. 1조 이상의 뭐 주력주 이런 쪽이면 모를까. 이런 이 당시에 8월 4일 날 뭐라 그랬어요? 8월 4일 날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이번에 추가 폭등 나와서 금양이 1조 2천억까지 올라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양 원래 있었구나.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금양. 잠시만 죄송합니다. 금양이 원래 있었는데 요 뒤에다가 놔뒀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OCI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금양 8월 4일, 금양 10월 13일. 또 코스모 신소재 8월 10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났을 때, 그 다음에 9월 8일 차익 실현 재편입. 그렇게 해서 9월 8일 날 또 사상 최대치.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뭐 미래나노텍도 있고, 근데 미래나노텍은 이건 지울 거예요. 이건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그리고 LG노텍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7월 28일.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차익 실현 재편입, 또 삼성 엔지니어링 차익 실현 재편입.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뭐 이런 데서 수익 낼 수 있어. 2차 전지에 수익 낼 수 있어. 에이, 거짓말쟁이다. 말씀드리다시피 예를 든다면 코스모 신소재가 어떻게 됐어요? 7만 원을 훌쩍 넘겨요. 상장 주식 수가 몇 주? 3천만 주입니다. 그럼 얼마? 2조 1천억까지 올라간 종목이에요. 최근에 강세를 띄고 최근에 6만 원 공부하니까 좋고 끝내주고 야 이런 종목만 샀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결론은요. 얘가 5만 원이 깨졌어요. 7만 원에서. 왜? 펀더멘탈이 사실상 검증이 안 돼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프리미엄이 높단 말이야.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야. 에코프로도 그랬고 포스코 케미칼 14조를 넘긴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18만 8천 원에서 요번에 조정받을 때 얼마까지 내려와요? 15만 원이 이탈됐습니다. 이번 조정받을 때. 이 짧은 구간에. 얼마 빠진 거야? 3만 8천 원이 빠진 거야. 3만 8천 원이면 얼마? 20% 빠진 거야. 시가총액 14조짜리가. 그러니까 고점 저점을 우리가 포트 비중을 뭐 전량 매수는 할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잡아드려야 되는데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전량 매수 이게 좀
불편하다기보다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방님처럼 스스로 매매하셔서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 또 케빈 선생님 아무리 피곤해도 야간 이렇게 새벽까지 교육 보시면서 스스로가 또 단타 매매하시는 부분들, 그 밖에 많은 분들, 예쁜공대님, 뭐 예전 문나님, 아롱맘님, 또 독립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 그럼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시장이 마이너스 지금 3% 전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5%였는데 5% 수준이었는데 5%보다 덜 빠진 게 몇 개나 있어. 빨간 거 말고 뭐 보험 하나, 그 다음에 섬유유복 하나 2개, 그리고 뭐 의약품 3개, 음식료 4개? 4개 빼고는 다 더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얘네 3개까지만 7배 빼고 12개가 다 빠졌는데, 그 다음에 그 4개도 덜 빠진 것 뿐이지. 솔직히 소폭 덜 빠진 것 뿐이지. 실질적인 수익은 비금속 광물에서 이건 뭐다 그냥 2차 전지로 생각하시고, 철강 우리는 안 봤다고 그랬고 사실은요. 전기전자 업종 2차 전지 플러스 방산 플러스 하나솔루션 정책 주조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좀 미끄러져 있지만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초대박이 초대박. 그럼 하반기 말고도 9월 말부터, 아니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야. 지금 계좌 수익 5%뿐이 안 났어요. 시장 5%고. 그럼 지금 제로 베이스로 해서 같이 가시면 돼. 손실 나신 거는 난 모르지. 밖에서 손실 난 걸 내가 어쩌라는 거야. 대신에 갖고 오시면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요. 시장이 몇 퍼센트 올랐어요? 전일 기준으로 3% 수준 올랐습니다. 3% 수준. 그럼 3% 깔짝 넘기는 게 의료 종목이 하나인데 얘는 시가총액 비중이 0.2%야. 0.2%. 얘는 의미도 없어. 그러면 넘긴 게 몇 개예요? 3% 수준을 넘긴 게. 화학. 우리 뭐 있어요? 화학. LG화학. 아싸가 우리. 시장 대비 강하잖아 월등히. 15% 올랐잖아. 15%.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솔루션. 아싸가 우리. 화학에 있잖아 그렇게. 화학 비중 높아요 시가총액. 보험 없고 비금속 광물은 뭐다? 아싸가 우리 2차 전지.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라 뭘 넣어놨어요 아까? 에코프로를 넣어놨죠. 하반기 기준에서는 15%, 10월달 기준에서는 4.6%, 5%라고 치고 얼마 올랐어? 에코프로 10월달에는 25%, 하반기에 101%, 종가 기준만. 차익실현 재편입이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 하이닉스 무지 밀린 거 같죠?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 플러스야. 물론 전기전자 업종에 LG에너지솔루션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하이닉스도 저점 대비 18% 올랐어요. 저점 대비 18%, 10월달 그냥 9월 종가 대비해서 15%.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 갖고 있잖아. 이상한 거. 이 마이너스 나는 거 이런 거. 이거 갖고 수익 나실 수 있겠어?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 내고 듣는 그 전문가 친구들이 맨 처음에 전반적으로 뭐야? 다 중형주 수용주 하라 그러죠. 왜? 하나 히트 한번 쳐보려고. 그래서 뭐 금양 같은 종목으로 300% 수익 났어요. 지가 하지? 금양 같은 종목으로 300% 수익 났으면 지가 하지? 그런 걸로 현혹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대형주 갖고 가셨던 분들인데 어디서 이름도 모르는 종목, 거래대금은 완전히 그냥 뭐 하루에 몇 억짜리 종목, 그걸 버리지를 못해. 우연찮게 상한가 한번 갈까봐. 갖고 오세요. 그냥 싹 불사질러서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정리해서 요즘 행복하신 분이 우리 방 안에도 계셔. 몰래 다른 친구들 거 듣다가 종목 무슨 하루 거래대금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원래 그런 종목을 산 게 아니라 거래 빵 터진 날 상한가 갈까봐 매수 그랬겠지. 상한가 갈까봐 매수. 그랬더니 덜컹 사. 그것도 자산들이 크잖아 우리 고객분들은. 그냥 몇 억을 사버리는 거야. 그 자기가 끌어올린지도 모르고. 주력주의 기준에서 이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타트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종목을 조금씩 비중을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움직여서 수익 내셔야죠. 응?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셔야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나오잖아요. 그럼 전화하세요, 일로. 응? 윤정도랑 통화 한번 하고 싶다. 운영 전략을 듣고 싶다. 종목 상담은 안 되고. 일로 전화하시고 지금 요거 그 한 분이 들어오기 그렇게 힘든 거야, 사실. 응? 시장이 뭐 어렵다고 느끼셨는지 뭐 장 터질 땐 뭐 난리가 나죠. 장 터질 땐 뭐 가격 계속 올릴 거고 10%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응? 여기서 이 가격에서 10% 추가 할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오셔야 돼요. VVIP 방은. 그리고 VIP 방은 내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응? 내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VIP 방으로 오는 거예요. 응? 이게 직장인 전용이 아니라 이건 이제 빼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데 제가 응? 이쪽은 내가 매매가 원활해서 문자 받고 카톡만 받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플러스 2주 더 드립니다, 여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새벽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절실한 거지. 지금 전화하셔서 함께 가겠다. 그러고 나서 요거 교육교재 2022년도 거부터 다 드릴 테니까 이게 25시간 정도 돼요. 변동성 매매 상한가 잡고 싶어요. 그거만 8강이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에 완전 기초부터 실전 필살기, 증권사 임직원분들 또 대학 가서 교육하는 교재 그 내용 그대로. 아시겠어요?